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2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마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S&P가 0.4% 정도 오르고 중소형주 지수는 0.7%나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장 마감과 한국장 코스피 개장 그 사이 애매한 시간에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존 실적이 안 좋았대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마존 실적을 재료로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아장이 1%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유럽 시장도 1% 가까이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장 보시면 일본이 2% 정도 빠졌고 중국이 0.4%, 0.3% 정도 빠졌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1% 넘게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네, 이런 모습들. 코스피도 오늘 영향 좀 많이 받았죠. 네, 1% 넘게 빠졌고요. 물론 베트남 이런 나라는 1.5% 오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아시아 주요국이라 할 수 있는 한중일 같은 경우는 1% 넘게 낙폭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도 1% 넘게 1%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이 뭔가 작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제법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으로 일단 드러난 악재는 아마존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에 영향으로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 미국 주식 선물도 S&P도 0.8%, 나스닥도 1% 넘게 하루 종일 급락세를 이어갔거든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연 아마존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회복을 못하고 있냐,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 실적을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EPS가 12가 예상치인데 15 나왔고요. 매출액이 115가 어떤 예상치였는데 11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건 매출액 하나예요. 그 매출액도 115가 목표치였는데 113 나왔으니까 1, 2% 정도? 목표치보다 1, 2% 정도 좀 적게 나온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보면은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 셈이에요. 괜찮게 나온 셈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한 반응을 해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오바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아마존 실적 때문에 아시아가 빠지고 그로 인해서 미국 선물이 빠지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 번 좀 더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FOMC 회의가 막 지나갔잖아요. 그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약간 말을 좀 잘해줘가지고 비둘기파적으로 보이는 척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긴축적이었단 말이죠. 그거의 영향이 오늘에서야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좀, 그런 추측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 미국은 오를 수 있죠. 미국은 제 생각에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긴축 쪽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다.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파월 의장도 미국 경기 좋다라고 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오를 수 있다 쳐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그죠? 아무튼 긴축 쪽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달러 강세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1%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고 유럽이고 다 1%씩 빠지는 게 FOMC의 영향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딜레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반영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시아나 유럽이 흔들리는 사이에 우리나라 장중에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장중에 좀 반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달러가 중간에 좀 반등하기도 하는 등 이거 긴축 쇼크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죠? 명백하게 튀었죠. 달러는 계속 내리꽂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 좀 긴축 쇼크 이런 게 좀 시차가 지나서 좀 적용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분위기 굉장히 더러웠죠. 예. 7월 30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도 마감이 되고 월봉도 마감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윈도우 드레싱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근데 아무튼 코스피를 1% 넘게 밀어버렸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입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마지막 날 주봉도 완성을 하고 월봉도 완성하는 마지막 날을 1% 넘게 밀어버렸다는 거는 어떤 그분들의 뭔가 의중이 뭔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콜옵션이 이 원웨이로 한 번쯤 죽을 만한데 근데 안 죽는다. 이 변동성을 시장에 살릴 생각이 별로 없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 하자마자 변동성이 아무튼 벌떡 살아났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원웨이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죠? 원웨이 하락. 물론 이 속도가 좀 평상시보다 좀 느리긴 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그런 원웨이장의 속 시원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출발해서 하루 종일 강하게 아래쪽으로 밀어붙였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원웨이 하락장이 나온 거고요. 강한 하락세를 뽐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싸웠는데 430을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인식하고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무너져서 주봉이 어떻게 됐나요? 왜 코스닥이 나오지? 네, 무너져서 주봉이 보시면 이렇게 430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죠. 네,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430을 붕괴시키면서 이번에 424.4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뭐 지난 몇 주간 만들어 놓은 어떤 직전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의 지금 지지력을 다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는 1년 내내 주구장창 430을 넘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야 될 때 못 가고 밀려야 될 때 제대로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지난 2주간의 이런 반등이 전부 다 뻥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430도 붕괴가 됐고 누군가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형 모습이었는데 아래쪽으로 일단 깨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평선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코스피 이게 121선이란 말이죠. 이 핑크색 선 하나 올라오는 거 있죠. 분홍색. 이 분홍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의 이 121선 관점으로 보면 1년 내내 121선 한 번도 터치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 며칠 전에 7월 9일 날에 121선 한 번 터치하고 반등 나왔었죠. 강하게 반등. 근데 어떻게 됐다? 반등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반등이 얼마 못 나오고 이 어떤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다시 121선을 지금 살짝 붕괴를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1선은 뭡니까? 이제 121선은 어떤 저항이 되긴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그런 장대 음봉, 그 121선을 본격적으로 붕괴시킨 첫 번째 장대 음봉 이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내일도 급락합니다, 내일도 폭락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뭐 솔직히 잘 못하긴 하겠는데 뭐 내일 급락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급락할지 내일 반등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일단 오늘 현재 마감한 상황에서 오늘 장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내일 반등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121선을 몸통으로 지금 이제 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121선에 대한 지지력 이야기는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고, 남아있는 지지선이 이제 뭐 있습니까?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 보면 241선 남아있죠. 예. 241선은 저기 밑에 있네요. 한 380대에 있네요. 물론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만나려면은 뭐 조금 더 높은 데서 만나긴 하겠지만 380대에서 만나진 않겠지만 좀 올라와서 좀 올라와서 한 거의 400대나 돼서 만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는 이제 딱히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딱히 뭐 그런 거 없어요. 이평선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121선을 이제 붕괴시키는 흐름이다라는 거. 물론 근데 이 어쨌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천천히 접근하셔도 여전히 괜찮을 것 같아요. 121선 붕괴를 이제 거의 뭐 확실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시 매도, 그죠? 이제는 반등시 매도를 하는데 반등 목표치가 어디까지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제 최소 올라와봐 이제 426까지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또 반등시 매도 전략을 또 써봐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장대 음봉은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뭐 계속 숏을 매집 빠고 뭐 인버스를 계속 사고 이래야 될 텐데, 그 기준 426 정도를 어떤 반등의 한계치로 보고 접근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26을 중요한 저항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430까지 다시 가면 안 돼요. 430은 이제 뭐 다시는 도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무거운 자리가 된 거고,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430까지 반등 올라온다 그러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430까지 올라오면 안 돼요. 그건 무거운 저항이 된 거고, 이제는 반등 올라와봤자 426 정도 올라오면은 그런 건 이제 하방으로 가는데 큰 무리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이야기, 코스피 요 정도 모습이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렇게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일목균형표상으로 구름대를 일단은 붕괴시켰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인데요. 이 양운이라고 하죠. 양운, 빨간색 구름대, 양운대를 드디어 음봉으로 의미 있게 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뭐 제대로 깬 적 없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깬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3월에 반등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깬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몸통으로 깬 적이. 여기서 한번 살짝 깼었네요. 10월 달에 한번 깼었는데, 아무튼 그 10월 달 이후로 이제 거의 거의 10개월? 그 정도 만에 다시 깼어요. 근데 제 생각에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름대를 지금 보시면 개파락으로 출발해가지고 강하게 몸통으로 밀어붙인 거라, 아무튼 이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일목균형표 이런 건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일단은 어떤 구름대를 깨고 내려왔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거 추세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상승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락 보시는 이제 그 숏이나 하방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좀 어깨를 펴고 다녀도 좀 괜찮을 자리가 되지 않겠냐. 이제부터는 반등시 매도, 예전 같으면 조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접근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펼쳐봐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정말 오래간만에 깨긴 깼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121선도 깨고, 일목균형표상 어떤 구름대도 깨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깨고, 오늘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지금 원웨이 하락이 나온 거예요. 원웨이 하락. 원웨이 하락이 뭐예요? 좀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강력한 하방의 힘을 보여준 건데, 강력한 하방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고버스 차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1160원, 1170원 부근이 어떤 저항이긴 해요. 이런 저항을 아직 완벽히 돌파한 착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렸죠. 천천히. 예. 고버스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눌림시 매수죠. 눌림시 매수. 예. 고버스 입장에서 보면 눌림시 매수.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등시 매도. 그죠? 요렇게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지지선들이 좀 몰려있는 자리이긴 해서요. 아무튼 오늘 원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힘을 좀 쓰긴 쓴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천천히 또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반등시 매도, 네, 반등시 매도 해볼 생각이고요. 반등의 한계는 426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요 정도 이야기 일단 드렸습니다. 풋옵션들도 그래요. 풋옵션들도 지금 보시면 사실 이게 지금 21선을 이제 장악하긴 했는데 얘네가 아직 완벽하게 그죠? 최소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2선이란 말이에요. 2선.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에요. 풋옵션들이. 7월 9일 날의 저가 아니면은 여기 7월 20일 날의 시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비슷하게 겹치는데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가 어쨌든 아직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변동성 확대되면서 풋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이런 자리 넘어가진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 샀다라고 해서 막 속 쓰리고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를 처음으로 붕괴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은 그거죠. 조금이라도 좀 더 싼 값에 변곡을 잡아보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영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싼 값에 잡아보려고 7월 2일 날부터 숏 매집 반등시 매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지. 이제부터 열심히 해도 돼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도 구름대 붕괴된 걸 확인한 이제부터 열심히 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반등의 한계치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어쨌든 또 다시 고개를 좀 갸우뚱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점들 말씀드리고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 잘 가고 있죠. 네, 코스닥 시장도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붕괴시켜야 될 자리들 잘 붕괴시키고 있고 직전 저점 어쨌든 확실하게 낮춰놨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숏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빠졌으니까 팔았다가 싼 가격에 새로 사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자유입니다. 잘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어쨌든 계속 지금 숏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숏 한번 팔고 반등 나오면 숏을 더 싸게 사고 뭐 어쨌든 반등시 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빠지긴 빠지는데 난 이런 과정에서 계속 매매를 할 거야.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매매에 자신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괜히 이런 데서 여기 인버스 올라올 만큼 올라왔으니까 인버스 여기서 한번 팔고 밑에 가서 다시 사야지 이러다가 차 놓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제 지금 정말 큰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길게 갖고 가보는 게 어떨까. 이제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난 자신 없다, 난 매매 자신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소탐대실 할 수가 있거든요. 소탐대실 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자. 웬만하면 물량 늘리는 데만 주목하지 뭐 비중 축소했다 늘렸다 그거는 정말 잘 하시는 분들 한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이제서야 1145원을 돌파한 착하고 이제서야 막 시세를 시작하고 있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숏이 막 시동을 걸랑말랑 이제서야 시동이 걸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단계인데 본격적으로 시동 걸려서 날아가면은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데 목표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도 수익 중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잡아놓은 물량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잘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물량이라고요. 지금 이거 잘 잡아놓은 물량은 이거 어쨌든 평단가 정말 좋게 잡아놓으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오랫동안 들고 가도 괜찮잖아요. 이 벌써 평단가 좋아버리면은 마음이 확 편해진다고요. 그러면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괜히 평단가 샀다 팔았다 하다 안 좋아지면은 마음 불편하고 이래갖고 조마조마하다가 막 팔고 타이밍 놓치고 자꾸 실수가 날 수 있다고요. 아무튼 지금 그 어떤 시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수익 중인 물량들은 가능하면 끝까지 잘 갖고 가는 게 어떻겠냐, 요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코스피 이야기를 했고요. 월봉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월봉 하락 마감, 주봉 하락 마감, 주봉상 430 붕괴, 월봉상 그 6월 달에 시가도 붕괴.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긴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 5일선도 붕괴가 되긴 했고요. 뭐 연속적으로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으려나 어떻게 하려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으니까 뭐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잘하자, 물량 관리나 잘하자 이런 이야기 정도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아마존을 재료로 해가지고 아마존 실적을 재료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막 하락을 하는 바람에 이 유로존 같은 경우 특히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 넘어갈 뻔했는데 또 못 넘어가고 있죠. 또 저점 낮추면서 또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계속 이 상방으로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못 넘어갔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뭐 물론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해 종합이 좀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세가 조금 좀 모자라긴 한 것 같아요. 이런 날 상승 마감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승 마감은 그죠, 아마존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서 못했고, 아무튼 이런 날 하락 마감한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하락 마감한다는 게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맛이 가고 있고요, 그죠? 홍콩 같은 경우 더욱더 안 좋은 모습이고, A50 지수가 요즘에 뭐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A50 지수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딱히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죠. 딱히 그렇게 뭐 어떤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A50 같은 것도 뭐 이런 모습들이고, 참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직전 저점들 싹 다 붕괴시켰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 니케이인데 보시면은 여기 직전 저점 자리들, 여기 이런 자리들 다 붕괴시키고 깼죠. 물론 이 장대음 번호 깼기 때문에 또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직전 저점들을 자꾸 깬다는 게 안 좋은 거죠, 그죠? 저점과 고점이 자꾸 짜불짜불 낮아진다는 게 이게 벌써 이 망조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어떤 상방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어쨌든 그 급락의 영향권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그 불확실성이 있는데, 오늘 미국 쪽에서 아마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싸대기를 한 대 더 얻어맞아가지고 더 좀 분위기가 좀 별로다라는 점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쨌든 숏 물량을 어설프게 줄이면은, 잘하시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줄이면은 좀 나중에 좀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좀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도 급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고, 단지 이제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천천히 물량 늘리면 될 것 같다. 이제서야 코스피에서 좀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거 음봉 믿고 한번 가보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 중요한 지지선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뭐 이미 다 뭐 하도 오래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지지선 최소 이 자리, 4370, S&P 현물 기준으로 4370, 나스닥 현물 기준으로는 여기 이 자리 14,875 요 정도,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 어쨌든 계속 강하니까 좀 의심들을 좀 하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달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